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fx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요. 다음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f2라고 표현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안쪽에 있는 f2의 값부터 한번 구해볼 텐데요. x에 2를 대입해 주시면 4 더하기 3, 바로 7의 함수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함수값이 7이에요. 그래서 f7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x자리에 7을 대입하여 주시면 14 더하기 3, 그래서 17의 값이 나올 겁니다.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수열의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꼴을 봤더니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이 되겠죠. 자,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은요, 바로 유리화를 통해서 접근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주어진 유리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분자에 각각 자, 이 주어진 식에 켤레를 곱해 보도록 할게요. 즉 루트 더하기 n을요 분모분자에 곱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식의 값을 분자 쪽에 곱해 주시면 루트는 사라지겠고요. 자, 빼기 n 제곱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 제곱이 소거되면서요 분자는 8n 플러스 10 1차식이 되겠고요. 자, 분모 또한 1차식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꼴이 바뀌었습니다. 무한분의 무한꼴로 바뀌었죠. 자, 우리는 무한분의 무한꼴, 바로 최고창의 개수비가 극한값이다 라는 걸 개념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1차의 개수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양들은 필요가 없고 루트 n제곱이니까 n이에요. n 더하기 n 바로 2n이 될 테니까요. 최고창 개수는 2가 되겠고요. 자, 최고창 개수는 8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8. 자, 약분하시면 4에 해당되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정답 확인 들어가죠. 자,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는 급수의 수렴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개념을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자,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an을 더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한급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 자,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에 an의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요. 자, 주어진 값은요 우리가 리미트 시그마, 즉 리미트 sn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값이 알파다라는 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개념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가지고요 다음과 같이 무한급수 값이 2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거는 자, 일반항인 이 an-5의 극한값이 0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0이기 때문에 우리는 an의 극한값이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극한값을 계산해 볼 텐데요. 자, 2의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더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an의 극한값이 5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5 더하기 3. 그래서 13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3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절대부등식 중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요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a-1은 0보다 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을 좀 변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분모에 a-1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a-1로 변형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주어진 식 곱의 값을 알 수 있겠죠. 약분이 되면서 곱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9를 다시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9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식의 부분. 자, 쌤이 체크하고 있는 부분을 산술평균, 기하평균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에서 2 루트 두 식의 곱이요 바로 9가 되겠죠. 자, 이 값 이상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9가 3이니까요 3이 6
더하기 9니까 15, 바로 15 이상의 값을 갖겠구나. 자, 따라서 최소값은 15가 되겠죠.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이 아닌 두 양수 a, b에 대하여 x는 로그 2의 a, y는 로그 2의 b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x, y 관한 2차 방정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시계값을 구해 볼 텐데요. 자, 이 방정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x, y가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즉 a, b를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등식에서요, 우리는 로그를 지수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즉 2의 x제곱은 a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a는 2의 x제곱이 되겠구나. 마찬가지로요, 자, 이 진수 b는요, 바로 2의 y제곱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좋아요. 자, 그래서 a하고 b가 나왔으니까요, 주어진 시계값에 그대로 대입하여서 a, b를 소거해 보자고요. 자, 로그 8에 a 자리에 2의 x제곱을 대입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 y분의 1제곱이 있으니까요, 이 지수에다 곱해주시면 자, 지수가 y분의 x에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로그 8에 자, b의 자리에 2의 y제곱을 대입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x분의 y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이 같을 때 로그의 덧셈은요, 바로 진수의 곱셈이지요. 자, 그래서 2에 자, 진수끼리 곱하면 우린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지수끼리 더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지수는 로그의 성질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의 로그 8의 2가 되겠죠. 네, 로그 8이요. 2의 세제곱 그리고 2가 되면서 자, 이 값은요, 우리가 따로 계산해 보자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 지수인 3분의 1이 밖으로 나가고 로그 2의 2요. 로그 2의 2가 1이기 때문에 자, 바로 3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이 시계값이라는 건 이 값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두 분수 통분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x, y분의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즉, 제곱의 합만 남겨놓고요, 마이너스 4xy를 이항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제곱의 합 자리에 4xy를 대신 대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분자 자리에 4xy를 대입하여 주세요. 그럼 xy가 약분되면서 3분의 4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시계값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k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는 27k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27 곱하기 바로 3분의 4. 자, 따라서 36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군요.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36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지수법칙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할 때요, 또 하나 A씨가 2일 때 주어진 시계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씨가 2라는 걸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수 자리에 A씨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묶어주고요. 3의 A제곱이 4의 B제곱인데요. 자, A씨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C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의 AC제곱은 4의 BC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AC 2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4의 BC제곱은 3의 제곱, 즉 9와 같겠구나. 자, 다시 정리할게요. 4의 BC제곱은 9입니다 까지 정리해낼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묶어서 표현해보죠. 즉 4의 b제곱이 바로 5의 c제곱이다. 우리는 AC가 2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지수의 AC를 만들기 위해 양변을 똑같이 A제곱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의 AB제곱은요, 바로 5의 AC제곱이고요. 자, AC 자리에 2를 대입하시면 5의 제곱이요, 바로 25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자, 이렇게 되네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4의 ab제곱이 25에 해당되는 값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주어진 시계값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4의 ab 플러스 bc 제곱은요. 자, 이렇게 분리해서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4의 ab제곱 곱하기 4의 bc 제곱이요. 자, 근데 4의 ab 제곱이 우린 25이고요. 4의 bc 제곱이 9입니다. 따라서 25 곱하기 9, 22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계값이겠죠.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죠. 2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함수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함수가 몇 차 함수인지 정확한 그 식까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가조건을 먼저 볼 텐데요.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주어진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a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분모식을 0이 되게 만드는 a값, 즉 a를 대입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 바로 분모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제곱이 4, 즉 a가 2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분모가 0에 가까워질 겁니다. 자, 이런 경우조차도 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즉 쌤은요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모가 0으로 갈 때요. 분자도 0으로 가야만 그 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a가 바로 2일 때를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a가 2일 때는요.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지요.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분자 쪽에다 2를 대입해 보시면 f2-10이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f2가 10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확인해 보면 fx-5x라는 이 식에 2를 대입하면 0이 되는구나. 즉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식이 곱해져 있겠구나. 이런 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요. 자, 분모인 x제곱 마이너스 4는 0으로 갈 겁니다. 그럼 분자 또한 0으로 간, 즉 0분의 0 꼴이어야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분자를 보자고요. 역시나 fx-5x라는 식은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즉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식들이 곱해져 있는 꼴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가조건을 통해서 fx-5x가 몇 차식인지는 모르겠지만 x-2도 인수를 가지고 있고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야. 그 외에 다른 식, 자, 몇 차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gx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꼴로 인수분해가 된 식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나조건을 가봐야 되겠는데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자, 보시면 주어진 꼴은요. 무한 마이너스 무한 꼴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한 마이너스 무한 꼴이 자,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기본 전제 조건. 앞에 있는 무한대, 뒤에 있는 무한대가 차수가 동일해야 되겠고요. 그 최고창의 개수 또한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봐보세요. 자, 이게 동일해야 된다. 그럼 이 앞서서 마이너스 3x가 있습니다. 자, 뺄셈 빼고요. 이걸 보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최고창 개수가 3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요 무한대는요. 요 마이너스는 떼놓고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루트 fx도요. 3x로 시작하는 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루트 fx가 3x로 시작하는 식이기 위해서는요. 근호 안에 있는 fx는 바로 9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식이어야만 바로 루트 fx가 3x로 시작하면서 차수도 동일하고 최고차의 개수도 동일한, 즉 무한 마이너스 무한 꼴이어서 우린 유리화를 통해서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좋아요. 그래서 fx가 다음과 같은 2차식이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fx가 2차식이면 자연스럽게 fx-5x도 2차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fx-5x 2차식이고요. 자, 최고차항 계수는 바로 요 9x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9에다가요. 자,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건 x-2, x 플러스 2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는 꼴이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x식을 볼까요? fx는요, 9에 x-2,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5x. 자, 이게 우리가 fx 다항함수 식을 구해낸 겁니다. 자,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바로 대입하면 f3 함수값이 나올 거야. 자, 3 대입하시면 9 곱하기 1 곱하기 자, 바로 5에다가요. 자, 더하기 15가 되겠죠. 자, 45에다가 15를 더하는 거니까 6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는 집합의 연산과 수열의 통합형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죠. 자, 집합 A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A1이라는 집합은 3, 5, 7, 9, 11을 원소로 간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가나다 조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A2 집합이 다음과 같이 된다 라는 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조건인지, 그렇게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2 집합이 어떻게 이 집합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만 조건을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자, AK라는 집합은요, AN이라는 수열, 즉 등차 수열의 항들 중에서요, 2K 플러스 3개의 연속한 항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A2 집합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A2라는 집합은요, 자, 이 안에는 바로 이 등차 수열의 항들이 들어가는 거야. 자, 항들을 좀 나열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만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자, n에 2를 대입해 주시면 3. 자, 그래서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죠. 5, 7, 9, 11. 뭐 한 2개 정도만 더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 중에서 연속한 수를 갖다 쓰는 건데, 자, K자리에 2를 대입해 보시면요, 총 7개. 아, 여기에는 7개의 항들을 원소로 넣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9에서부터 21까지 바로 7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9에서부터 시작했을까? 이제 조건들을 또 더 봐야 돼요. 나 조건 보시면 AK 플러스 1의 가장 작은 원소는요, 집합 AK의 가장 작은 원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A2라는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는요, 자, A1의 가장 작은 원소인 3보다는 클 거야. 아, 이게 바로 3보다는 크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요. AK 집합에서 AK 플러스 1 집합을 차집합한 그 차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A1에서요, A2 집합을 우리는 차집합한 원소의 개수 3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자, A1 집합에는 5개의 원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차집합이라는 건 A1 집합에서 A2 집합과의 공통 원소를 빼주는 것이지요. 자, 공통 원소를 뺐더니 3개가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3, 5, 7 자, 이렇게 남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즉 9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공통 원소 9하고 11이 생기면서 자, 9, 11은 제외한 3, 5, 7 이렇게 3개가 남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9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개니까 쭉 가지고 21로 끝날 거다. 아, 그래서 A2 집합이 나온 거구나 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A1, A2까지를 구해봤는데, 자, 다음 조건을 파악하기 때문에 A3도 구해보고요. 자, A4도 구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겁니다. 자, A1 집합 3, 5, 7, 9, 11이었고요. 자, A2 집합 바로 7개였고요. 자, 이렇게 3개가 남기 위해서 9에서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9, 11, 13 이렇게 가서 우리 어디까지요? 21까지 들어가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3 집합을 봐야 되겠는데요. 자, A3 집합은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자, 이 가족권을 보시면 되죠. 자, K자리에다가 3을 대입해 보시면 자, 9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거야. 근데 첫 스타트가 누구일까? 라는 걸 확인해 보셔야죠. 자, 그런데 A2 집합에서 여기 있죠? A3 집합을요, 차집합하면 원소 개수가 3개여야 돼요. 즉, 9,
11, 13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인 15에 해당되겠죠. 여기 하나 쓸게요. 15서부터 21까지는 A3 집합과의 공통 원소여야만 다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5에서부터 시작해서 15, 17, 19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씩 더해서요. 총 9개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자, 끝이 31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A4라는 집합이요. 자, 그러면 가조건에 의해서 원소 개수가 몇 개일까라는 거. 자, K에다 4 대입하시면 8 더하기 3. 자, 11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A3에서 A4를 차집합했을 때 원소가 3개이기 위해서는 15, 17, 19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인 21서부터 31까지는 A4와의 공통 원소여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21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23, 25 이런 식으로 2씩 커지겠죠. 자, 그래서 11개를 나열해 보면 끝이 41로 끝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이런 식의 규칙이겠구나. 자,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만 우리는 봤습니다. 자, 이렇게 따졌을 때 A15라는 집합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걸 가지고 규칙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럼 첫 스타트되는 시작하는 수를 한번 규칙을 보자고요. 3, 9, 15, 21 이렇게 됩니다. 자, 얼마씩 커지나 봤더니요. 바로 6씩 커지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수끼리만 보자면 6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AK라고 해서 우리가 K에 관해서 표현해 보면 K번째 집합은 즉 이게 첫 번째 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라고 본다면 이건 제 K항이 되겠죠. 자, 6씩 커지는 등차 수열입니다. 따라서 K에 관한 1차식이고요. K 앞에 있는 개수가 우리는 공차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6K에 해당되는 거고요. 뒤에 상수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K에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빼기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K1 대입하면 3, K2 대입하면 9가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반항을 표현한 겁니다. 자, 6K-3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는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니까 6K-1 또 2씩 커져서 6K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겠죠. 자, 그럼 끝에 있는 수는 몇 수로 끝날까? 자, 이제 끝에 있는 수의 규칙입니다. 11, 21, 31, 41. 봤더니 자, 1, 2, 3, 4 이걸 항넘버라고 생각한다면 이 항넘버에다가 바로 10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한 수네요. 그래서 이 항넘버 K에다가요. 10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한 10K 플러스 1로 끝나는 바로 집합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됐습니다. 우리가 A15라는 집합을 이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자, K에다가 이제 15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6 곱하기 15. 자, 빼기 3이니까 바로 87에 해당될 거고요. 자, 여기서 2씩 커집니다. 따라서 89, 그 다음 9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수 K에다 15 넣으시면 150 더하기 151로 끝나겠지요. 좋습니다. 자, 근데 AP 집합이라는 거. 자, 근데 AP 집합이라고 했을 때 P가요, 15보다 큰 자연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P 값이 15보다 크다면 AP의 첫 번째 수는요, 바로 우리 나 조건에 의해서 요 87보다 어때요? 큰 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가셨죠? 그럼 큰 숫자로 뭘로 시작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두 집합에 공통원소가 없대요.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했죠. 자, 공통원소가 없기 위해서는요. 이 첫 스타트되는 즉 6p-3이라는 수가요. 이 151보다는 큰 수여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만 공통원소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보자면 이 6p-3이 이 151보단 커야지 두 집합에 공통원소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부등식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6p는요, 바로 154보다 커야 되겠지요? 자, 크면 p는 6분의 154보다 커야 됩니다. 자, p가 우리는 요 자연수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 6분의 154가 얼마 정도일까 나눠보시면요. 25.6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P는 25.6보다도 좀 큰 수. 자, 큰 수니까 P가 될 수 있는 건 26부터 가능하겠네요.
그쵸? 26, 27 이런 식으로 가능한 수인데 자, 우리는 P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요. 자, P 26이 가장 작은 값이죠. 그래서 26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0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의 결합형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실수 t에 대하여 정의역이 8 이상 10 이하로 주어져 있고요. 그 함수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fx는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자, 이랬을 때 ht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극한을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함수 ht가요. t는 a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불연속 포인트를 구하는 거니까요. 바로 ht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고요. 자, ht는요. 바로 다음과 같은 극한 계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극한을 계산하려고 봤더니요. 바로 n이 변수고요. 자, n이 다음과 같이 지수에 있습니다. 따라서 등비 수열의 극한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셨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 n 앞에 있는 gt의 제곱이 바로 공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눠줄 수 있겠죠. 즉 gt의 절대값이요. 바로 1보다 작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gt의 2n제곱은요. 바로 극한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의 1 바로 1의 함수값을 갖겠죠. 자, 근데 gt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바로 요 gt의 2n제곱이요. 그 극한값이 무한대가 되겠죠. 자, 양의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분의 1에 해당돼서요. 0에 해당되는 함수값을 가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gt가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요. 2n제곱, 즉 짝수제곱이니까 이 부분이 1이 됩니다. 따라서 1 더하기 1분의 1, 바로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네요. 좋아요. 그래서 ht는 1이 나오거나 0이 나오거나 2분의 1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그 t의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3개의 값 중 하나의 값을 가질 텐데요. 그건 gt의 그래프를 알아야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gt라는 값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즉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볼 텐데 fx의 최소값이다. fx 2차 함수식 그래프를 그려봐야 최소값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 그리지 않을 거예요. fx 2차 함수를요. 다음과 같이 8에서부터 10까지 해당되는 구간만 그려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식은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절대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x-t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별을 해봐야 돼요. 자, x는 대략적으로 우리는 8에서부터 10 사이의 값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t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는 거죠. 자, t가 첫 번째 8보다 작을 때를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x는 8과 10 사이의 수인데 t가 8보다 작으니까 x-t가 기본적으로 양수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쵸? 아, 양수니까 이거는 그대로 절대값이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fx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18x인데 플러스 2x니까요. 마이너스 16x가 되겠고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2t 더하기 80이 되겠죠. 자,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을 구해 볼 겁니다.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x-8의 제곱에다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t에 8의 제곱 64인데요. 64에다가 바로 16만큼을 더해야만 80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간단히 보자면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형태가 되어 있고요. 자, 꼭지점의 x좌표가 8이 되겠고요. 자,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2t 플러스 16이 되겠죠. 자, 근데 다 그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8 이상 10 이하에 해당되는 범위죠. 그래서 8에서부터 우리가 10까지 자, 이렇게 구간을 한정돼서 그려보자면 최소값이 바로 8일 때가 되겠고 요 값이 되겠구나. 자, 이 t에 관한 1차식이 바로 gt가 되는구나. 아, t가 8보다 작을 때는 gt가 다음과 같은 1차 함수구나 라는 걸 구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간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t가 8보다 작지 않고요. x가 8과 10 사이의 수죠.
그렇다면 이 t 값도 8과 10 사이의 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x와 t의 대소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x도 8과 10 사이의 수, t도 8과 10 사이의 수이면 그 8과 10 사이 내에서도 x가 클 수도 있고 t가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나눠주셔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x가 t보다 작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x-t가 바로 음수다라고 우리는 가정한 것이죠. 그래서 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자, 마이너스 4를 붙여서 나올 겁니다. 그럼 fx식 좀 보자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8x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x로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20x에 해당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가 부호 밖에서 플러스 2t. 거기다 80까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식을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표준형을 바꿔보자면 x-10의 제곱에다가요. 자, 2t-20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정이요. 자, x가 t보다 작지 않고요.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 x-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절대값 안에 절대값 그대로 그냥 없애고 나올 겁니다. 그럼 fx식은요. 자,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 식일 거예요. 그죠? 이 식과 동일하고 그럼 표준형 받는 거 이 식과 동일하겠죠. 이거 그대로 갖다 쓸게요. x-8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6이 나올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가 8 이상 10 미만일 때는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두 구간으로 쪼갠 거야. 그쵸? 두 가지 케이스. 그래서 이 fx식을 잠깐 보자면, 자, t가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8 이상 10 미만인데, 첫 번째. 자, x가 8 이상이에요. 근데 t가 바로 x보다 큰 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함수. 자, 이 함수가 들어가겠죠. 자, 여기다가 x-10의 제곱 더하기 2t-20이요. 자, 이 구간이요. 자, 그 다음에 자, x-8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6이라는 함수는 바로 자, 우리가 t보다도 x가 크거나 같고 바로 10보단 작은 이런 범위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함수식의 최소값을 구해봐야 돼요. 그럼 개형을 좀 파악해 볼게요. 자, 근데 t에다가 우리 구간에 자, 경계선이 t지요. 근데 이 주어진 2차 식에다 t를 대입하거나 자, 주어진 2차 식에 t를 대입하면 같아요. 실제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같은 값이 나옵니다. 즉, x는 t에서 두 함수는 연속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t를 기준으로 보자면요. 여기 봐보세요. 자, 이 함수를 보죠. 바로 10이라는 게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 되고요. 여긴 8이 되겠죠. 그래요. 자, 그럼 이 함수부터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꼭지점의 x좌표가 8이 되는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10인 다음과 같은 아래로 불러긴 또 함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개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각각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두 함수값 이렇게 같을 때가 있다고요. 자, 여기다 t를 넣나 여기다 t를 넣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교점이 t가 돼요. 두 이차 함수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그릴 거냐? 자, 8에서부터 우리는 t까지는요. 다음과 같은 함수. 자, 여기 보세요. 자, 요 2차 함수에서 8에서부터 t까지의 구간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에서는 t에서부터 c까지. 자, t에서 c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개형을 가질 거고요. 결국은 최소값을 봤더니 t일 때의 값이 최소값이에요. 그쵸? 그걸 GT라고 놔야 되겠고, 자, 위의 식에다 t를 넣든 아래 식에 t를 넣든 어차피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고 했고요. 그 t 값을 넣어서 연산해 보시면 t-9의 제곱 빼기 1이라는 값이 나올 거야. 이제 x에 t 넣어서 전개한 다음에 다시 표준형으로 바꾼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제 세 번째 구간으로 가봐야 돼요. 자, 세 번째 구간. 그렇다면 우리는 t가 바로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x가 8과 14의 수인데 t는 10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보다 t 값이 크지요.
그럼 x-t가 바로 음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x식은요. 자, 이 절대값 풀어주자면 x-t가 부호를 바꾸어서 나올 거고요. 아까 부호를 바꾸어서 나왔던 바로 이 식. 자, x-10의 제곱 더하기 2t-20 이 식 있죠? 이 식과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 그래프를 보자면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어 있고 꼭점에 x좌표가 11대 y좌표 2t-20인데요. 자, 역시나 다 그리는 거 아니고 8서부터 10까지만 그리셔야 돼요. 자, x는 8 그리고 x는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정돼서 그려보면 자, 이 x가 11대 y값 2t-20이 최소값인 gt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gt가요 각각 구간에 따라서 t가 8 미만일 때는 다음과 같은 1차 함수, 8 이상 10 미만일 때는 우리가 이런 2차 함수, 자, t가 10 이상일 때는 다음과 같은 1차 함수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그냥 정리해서 지울게요. 자, 세 함수씩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를 해 놓으셨으면 자, 지우고 풀이 공간을 좀 확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만 좀 지워 볼게요. 그럼 봐봐요. 자, 우리가 gt를 지금 구해냈다는 거예요. 함수식으로. 자, 구간을 3개로 나누었지요. 첫 번째, t가 8보다 작을 때. 자, t가 8 미만일 때는 자, 앞서서 1차 함수 나왔어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16이 나왔었죠. 자, 근데 t가 8 이상 10 미만일 때는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 썼는데 그 식이 뭐였냐? 바로 t-9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였고요. 자, t가 10 이상일 때는요. 여기 있네요. 2t-20이라는 1차 함수가 됩니다. 자, 이제 gt 그래프를 그려보려고요. 보시면 y축, 그 다음에 이렇게 t축 해가지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t가 8보다 작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8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8,0을 지나요. 그래서 이쯤이라고 할게요. 그냥 8,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16 이렇게 해서 1차 함수가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은 이렇게 1차 함수가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여기다 이제 8 넣으면 8,0이었죠. 여기다 8 넣으면 8,0이어서요. 연속 함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요. 자, 보시면 9, 마이너스 1. 자, 여기 간단히 좀 구할게요. 9, 자, 이쯤. 좀 이게 16인데 마이너스 그냥 대략적으로 보기만 편하게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냥 이 점이 9,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이걸 꼭지점으로 하고요. 자, 8,0을 지나니까 당연히 10을 대입하시면 10, 또 0을 지나겠죠. 자, 그러면 8과 20 사이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요. t가 10 이상일 때 10 대입해 보시면 10,0 지나죠.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gt의 그래프예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ht를 구하자라고 했었고요. 자, 역시나 풀이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겠네요. 자, 쌤이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풀이 공간을 확보해 보고 있어요. 자, 교양이 이쪽도 지우죠. 좀 깔끔하게 지운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요. GT 그래프까지 나왔어요. 근데 앞서 우리 HT는 우리가 앞서 1이거나 0이거나 2분의 1의 함수값을 갖는데 GT의 범위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GT 보세요. GT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건요. GT가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봐보세요. 이 GT의 Y값. 자, 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언제예요? 자, 요 9일 때예요. 아, 그래서 t값이 9일 때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 있죠. 자, 1일 때를 대입해 보시면 요 t값이 나올 텐데 바로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 마이너스 2t 플러스 16이 얼마일 때? 1일 때라고 해서 t값 구해보시면 되죠. 16 이항한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요게 y값이 1일 때의 t값. 자, 요게 바로 1이다 라고 놓고 풀면 2분의 2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가셨죠? 그럼 봐보세요. 자, y값이요. 이렇게 점선으로 1인 거, 그리고 마이너스 1인 걸 기준으로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요. 자, 요 선. 자, 요렇게 사이 범위. 그러니까 t로 보자면 2분의 15와 2분의 21 사이 범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다만 누군 제외하고요. 이 9일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제외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범위 보세요. ht는 언제 함수값으로 1을 갖냐라고 쓸 때, 자, 이 범위는 t의 범위로 바꿔보자면 2분의 15보다는 어떻고요? 바로 크고요. t가 바로 9 되기 전까지. 자, 그리고 9는 안 들어가고요. 9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21까지. 자, 이 범위에서는 1을 함수값으로 가져요.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gt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그래프가 없어요. 오히려 1보다 큰 구간은요, 2분의 15보다 작거나 2분의 21보다 큰 구간이에요. 그래서 t가 2분의 15보다 작은 구간, 혹은 또는 t가 2분의 21보다 큰 구간은 바로 0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요, gt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요. 그럼 언제요? 마이너스 1일 때는 9가 되겠죠. 그리고 1일 때는 2분의 15, 2분의 21 이렇게 3개의 값이에요. 2분의 15일 때, 그리고 9일 때, 그리고 2분의 21일 때 이 3개의 값에 대해서는 gt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서 ht는 2분의 1의 값을 갖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ht 그래프를 다시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t축, y축. 자, ht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5와 2분의 21, 또 9가 경계선이 되겠죠? 2분의 15, 그리고 9, 그리고 2분의 21. 자, 이 정도 그냥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2분의 15보다 작을 때는 0이다 라는 거. 자, 쌤이 이거는 그냥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0이라는 값이겠죠? 자, 여기 등호 안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2분의 21보다 클 때는요, 역시나 0이라는 함수값, 상수함수입니다. 자, 근데 2분의 15, 9, 2분의 21일 때는 바로 2분의 1이다. 자, 이 정도를 2분의 1일 값이라고 하면 이 함수값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5와 9 사이 범위에서는 1이에요. 그래서 1.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상수함수 되어 있고요. 9와 2분의 21 사이에서는 역시나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겠죠. 좋아요. 이게 바로 HT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HT 그래프 보고요. 불연속 포인트를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자, T가 A일 때 불연속 포인트다. 그럼 불연속 포인트 보시면 지금 2분의 15, 9, 2분의 21에서 이 세 포인트에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2분의 15, 9, 2분의 21 이게 바로 A값이고요. 그 A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2분의 15, 9, 2분의 21을 더해 주시면 돼요. 자, 더해보면 27에 해당되는 값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27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